오늘 11월 19일 토요일, 진호회 회원들이 막년회를 겸한 혹수베리강 청소를 하는 날입니다. 뉴캐슬행 전철을 타고 이곳에 모여 열심히 플라스틱을 줍고 있습니다. UN 환경계획 UNEP는 2016년 5월 24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새로운 지구 환경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지구 환경이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뿐 아니라 현재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섭씨 51도의 극단적인 무더위 속에서 새로운 온도를 기록하며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현상은 비옥한 토지의 손실, 깨끗한 물 부족 현상의 증가, 생물 다양성의 손실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 등 세계의 국가들은 이러한 긴급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증대해야 한다고 일구동성으로 말하지만 우리들은 직접 피부에 닿지 않고 있어 흘려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016년 6월 5일 NSW의 쏟아진 폭우를 기억할 것입니다. 최고 125km의 강풍과 함께 내린 600mm가 넘는 폭우로 인해 해수면이 높아져 동부 해안의 피해가 극심해진 것은 먼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겪는 재해로 코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 뉴욕을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는 6만 5천 킬로미터 평방을 덮치고 약 8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금년 들어 독일의 베르크 홍수, 프랑스의 대홍수, 루마니아의 홍수, 중국 남부의 홍수, 대만의 홍수, 캐나다의 고온에 따른 대형 산불 등 수많은 피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수면 상승의 원인으로 이러한 결과는 가까운 시일 그리고 먼 미래에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UN 환경계획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환경 문제로 인한 피해가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쳐다만 보고 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드니는 환경운동의 하나로 2025년까지 죽어가는 파라마타 강을 살려 낚시를 할 수 있는 깨끗한 강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진호회도 이에 동참하여 13년째 매달 파라마타 강변 청소를 하면서 앞장서고 있으나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파라마타강 상류는 원주민들의 뱀장어를 양식하던 곳으로 이곳에서 부화한 새끼 뱀장어들이 바다로 나아가 필리핀 해안 근처까지 살다가 다시 파라마타 강으로 되돌아올 때는 1m가 넘는 거대한 뱀장어가 되어 상류에 와서 알을 까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강물의 오염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강물 속을 살피니 많은 플라스틱 조각이 묻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물속까지 들어갈 수 없는 청소의 한계를 느끼며 술렁거리는 물결을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바다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바다라는 뜻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모든 쓰레기를 아무 생각 없이 바다에 버리고 있었으며 세계 모든 사람들도 오랜 세월 그렇게 버리면서 바다는 항상 맑을 거라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고 산업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바다 쓰레기로 인한 해양 환경이 심각한 수준까지 가게 되어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해양 쓰레기가 많아 비상이란 말을 썼을까요? 인구 팽창으로 생긴 대량의 일반 쓰레기를 미처 처리 못하고 바다에 버리게 되고 또한 수많은 장거리 화물 선박에서 나오는 쓰레기 등이 바다에 버려졌던 것이 떠돌아다니다 만들어진 쓰레기 섬이 1997년에 태평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크기가 한국의 16배, 호주 국토의 반을 차지하는 넓은 지역이 생겼으며 이것이 지금은 더 커졌을 것이고 태평양을 떠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192개국이 버리는 플라스틱 양이 연 1270만 톤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더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 엄청난 플라스틱 제품이 모두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5조량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 약 92%가 0.33에서 4.75mg 크기 마이크로 조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너무 작은 데다 넓게 흩어져 있어 탐지가 어려우며 소용돌이 속에 천천히 바다를 회전하고 있는 것으로 바다에 얇은 플라스틱 막이 씌워져 있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 플라스틱 제품들이 오랜 동안 바다에 떠돌다 0.5mm 또는 나노 크기로 잘게 부서져 바닷물 속에 섞이고 이것을 플랑크톤이 먹게 되고 이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먹고 이런 먹이 사슬로 인해 삼치 같은 큰 물고기의 3분의 1이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먹이 사슬인 인간까지도 플라스틱에 오염되는 심각한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시드니도 파라마타 강에서 잡히는 고기를 못 먹게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죽은 바다새 내장에 나온 플라스틱이 5% 선이었던 것이 현재는 90%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마리 바다새 중 9마리가 플라스틱을 삼켜 소화불량이 생기고 이로 인한 체중 감량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새는 라이터를 먹고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은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50년이면 바다새가 멸종되리라고 예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와이 제도 미드웨이 섬은 많은 새가 살고 있어 새들의 낙원이던 곳이 최근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많던 새들이 점차 죽어가고 있었는데 살펴보니 죽은 새들 뱃속에는 플라스틱이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이 연간 100만 마리의 바다새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새뿐 아니라 수백 년을 장수하는 거북이도 매년 10만 마리가 죽어가고 있으며 이외에도 플라스틱으로 인해 수백 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은 미세하게 분해될 때 유독 물질을 발생하여 바닷물을 오염시키는 원흉이 되고 이를 먹는 생명체들에게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탕수수나 옥수수대를 이용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 중입니다. 이것이 실용화되어 대중화되면 플라스틱 공해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이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완전 분해가 되고 거름이 되어 생태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드니 파라마타 강물 속을 들여다보면 놀랄 정도로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꽉 차 있습니다. 회원들은 강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강 속에 묻혀있는 쓰레기를 잠수부를 동원하여 강 밑 촬영을 해 시드니 시민들에게 보이는 방법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파라마타 강 실태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널리 알리려고 진우회와 리클 영화사 그리고 파라마타 시와 손을 잡고 정보 협조를 요청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우리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들은 플라스틱 숲속에 묻혀서 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많은 플라스틱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 번쯤 차근히 생각해 보면서 그대로 쳐다보고만 있어야 할까를 자문해야 합니다. 하루에 플라스틱 1개 줍는 운동을 일으키자는 호주 클린업 창시자 이안 키완 총재의 말과 같이 하루 1개라도 주워 분리수거를 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1개라도 덜 쓰는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플라스틱 제품 퇴치 운동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전 세계 바다새가 멸종된다는 말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집에서는 물론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플라스틱을 줍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이웃에게 알려야 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가는 만큼 크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퇴치 운동에 참여하면 관심이 생기고 환경운동이 우리 인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눈이 열리며 열린 눈으로 보면 더 잘 보이고 더 잘 보이면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진우회와 함께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